쌍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인천 타이베이에 이어서 에바항공 로얄 로레 클래스 타이베이에서 파리 구간 리뷰를 해볼게요. 먼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에바항공 인피니티 라운지부터 가볼 거예요. 타오이안 공항에는 에바항공이 운영하는 라운지가 총 4군데 있는데, 더 가드는 에바항공 자체 프로그램 최상위 멤버만 이용이 가능하고, 나머지 라운지도 에바항공 또는 스타얼라이언스 등급에 따라 이용이 가능해요. 에바항공 또는 스타얼라이언스 비즈니스 클래스 이상 승객이 이용하는 라운지는 오늘 제가 가는 인피니티 라운지입니다. 내부는 홍보 사진을 봤을 때랑은 좀 괴리감이 있는 좀 혼란스러운 구성이네요. 약간 실망을 안고 샤워실로 향해봅니다. 이렇게 방마다 그림이 다른 카드를 주는데, 이를 홀더에 꽂고 샤워실을 이용하면 됩니다. 어메니티는 록시땅 제품이었고요. 샤워실은 필요한 물품은 전부 갖춰져 있고 고급스럽진 않아도 깔끔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음식은 그런데 요 핫도그 소세지가 정말 맛있었어요. 대만을 대표하는 골드메달 대만 맥주와 녹차를 마시면서 대기합니다. 연작됐어요. 예정시간도 안 뜨더라고요. 라운지에서 항공사 카운터들이 보이는데 자정이 되어가니 다 마감되었는지 텅 빈 모습입니다. 시간이 남으니 다른 시설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간단한 업무를 볼 수 있는 컴퓨터와 프린트기가 있는 방이 있고요. 그 옆에는 귀여움과 촌스러움 사이 어딘가 인테리어를 가진 기저귀 교환실이 있어요. 세세한 부분에 대한 배려가 좋네요. 탑승 시간이 떴습니다. 이제 탑승구로 가볼게요. 탑승 시간이 40분 이상 늦어져서 대기실은 바글바글합니다. 오늘 타고 갈 비행기 보잉 777-300ER 6년 된 기체고요. 에바항공은 장거리 구간 이 보잉 777-300ER을 34대 운영하고 있어요. 보유 기종 중 가장 많은 주력 기체예요. 이번에 탑승하는 에바항공의 보잉 777에는 38석의 비즈니스석이 탑재되어 있어요. 앞구역 22석, 뒷구역 16석인데 저는 뒤쪽 구역을 선택했습니다. 이쪽으로는 이코노미 승객이 탑승하여 지나가기 때문에 조금 구경거리가 되는 단점이 있어요. 보잉 777의 로얄 로레 클래스 좌석은 리버스 헤링본 형태고요. 헤링본 형태라는 말이 직물을 짤 때 실을 이런 식으로 짜는 것을 말하는데, 좌석 배치가 이 헤링본 형태의 역으로 되어 있어서 리버스 헤링본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헤링본 형태의 좌석도 있냐고요? 제가 아는 항공사로는 에어 뉴질랜드의 비즈니스와 버진 애틀랜틱의 어퍼 클래스가 있습니다. 에바항공 보잉 777의 비즈니스 좌석은 모든 좌석이 동일한 형태로 좌석이 대각선으로 배치되어 있고 1, 2, 1 형태로 모든 좌석에서 복도로 바로 접근 가능합니다. 좌석은 조금 오래된 느낌이 나고 실제로 출시된 지는 꽤 지난 좌석이에요. 기체 연식이 얼마 되지 않아서 상태는 좋았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보잉 787의 신형 비즈니스 좌석에 비해서 좀 구식인 느낌은 있지만, 다른 항공사들의 비즈니스 좌석들에 비해서도 넓은 공간과 여유 있는 수납 공간이 특징이에요. 이 보잉 777도 이제 먼저 도입한 항공기들은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최근에는 에어버스에 A350-1000을 도입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적용되는 최신 비즈니스석을 보려면 앞으로도 몇 년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세이프티 카드로 기종 인증을 해보고요. 좌석에 처음 앉으면 이렇게 초콜릿과 중국 시가 적혀있는 종이가 놓여 있습니다. 에비앙도 한 병씩 놓여 있고요. 이번 비행기엔 구데타마 베개가 아니네요. 장거리 구간에는 이렇게 단거리 구간과 다른 슬리퍼가 있는데요. 잠옷과 더불어 대만 디자이너 제이슨 우의 제품이고요. 이게 디자인이 좋아서 홈웨어로도 인기가 좋다더라고요. 저도 안 입고 잘 챙겨왔습니다. 어메니티로는 조르지오 알마니의 케이스와 각종 소모품들이 들어있는데요. 이번에 리뉴얼 되면서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는 사실 오른쪽 제품을 기대했거든요. 저기 보이는 키링을 사용한 마음에 두근두근 했었는데, 아쉽게 검정색은 대만으로 돌아오는 편에만 제공한다고 합니다. 요즘 뜨는 브랜드인 멜리는 게치의 핸드크림, 립글로즈, 미스트도 들어있네요. 좌석 레그룸은 리버스 헤링본 좌석 중에서도 가장 넓은 편인 것 같아요. 측면으로 소지품을 넣을 수 있는 꽤 넉넉한 수납 공간도 보이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좌석을 한번 살펴볼게요. 헤드레스트에는 이렇게 꽤 두께감 있는 쿠션이 있고 시트 자체도 견고하고 몸을 잘 받쳐줍니다. 이렇게 조금 오래돼 보이는 화질도 조금 부족한 디스플레이가 보입니다.
787과 마찬가지로 미러링 리모컨이 있고요. USB는 2군데, 그리고 콘센트가 준비되어 있네요. 또 괜히 독서등 찝쩍거려 보고요. 스틱 컨트롤러는 출구와 반대쪽인 안쪽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팔걸이를 내리거나 올릴 수 있고요. 헤드폰은 쓰지 않을 예정이라 이 뒤쪽에 얹어 놓습니다. 테이블을 한번 살펴볼게요. 접혀있는 테이블을 펼치면 꽤 넓습니다. 접어두면 살짝 밀어서 복도로 나가기도 편한 형태고요.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어서 터뷸런스가 있어도 잘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느정도 탑승이 완료되자 웰컴 드링크와 물수건이 서비스됩니다. 아직도 출발을 안해요. 기내 대기만 1시간 가까이 합니다. 대기가 길다보니 침구도 미리 나눠주시네요. 시트 커버는 그냥 패드는 없는 커버 역할만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잘 때 크게 불편하진 않았어요. 헤어질 결심을 보면서 좀 더 기내 대기를 합니다. 괜히 발장구도 쳐보고요. 이게 발쪽 공간이 꽤 넓어서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발쪽이 갑갑하다는 기분은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앞바다리도 충분히 널널이 가능한 정도의 넓이입니다. 787에서도 살펴봤지만 기내 엔터의 배경에는 도착지의 배경이 설정돼 있어서 이 부분도 참 센스 있다고 생각되네요. 드디어 푸시백을 시작하고 출발을 합니다. 시간이 늦어지다 보니 뜨자마자 바로 기내식 서비스가 시작됐어요. 먼저 아뮤즈 부시가 제공됐어요. 오늘 제공되는 샴페인은 듀발르로이의 밀레짐 샴페인이네요. 원래 파리 구간엔 작년까지만 해도 요 그랑시에클이 들어갔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제공 구간인 뉴욕, 샌프란시스코, 맨해튼편으로 바뀌었네요. 그랑시에클은 돌아올 때 타이항공 퍼스트를 탔는데 그때 실컷 마셨어요. 이 듀발르로이 밀레짐 샴페인은 듀발르로이 라인 중 상급에 해당하고요. 전에 대한항공편에서 보여드렸던 블랑드 블랑과 에티하드 아파트먼트에서 마셨던 이 로제 와인이 중급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최상급으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요 뺨무드 샴페인, 요게 해당하고요. 오늘은 샴페인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앞으로 샴페인에 대한 얘기가 조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앞으로 용어 측면에서 조금 이해가 쉽도록 몇 가지 정보를 드리고 갈게요. 먼저 샴페인은 프랑스 상파뉴 지방에서 만드는 스파클링 와인을 뜻하고요. 기본적으로 샴페인은 피노 누아, 피노 메니에르라는 적포도와 샤르도네라는 청포도를 섞어서 만듭니다. 이렇게 세 종류의 포도를 모두 섞은 형태가 기본이고요. 여기서 샤르도네라는 청포도 100%로 만든 샴페인을 블랑드 블랑이라고 합니다. 블랑이 프랑스어로 하얀색이라는 뜻이니 하얀색으로 만든 하얀색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피노누아, 피노메니에르 둘 다 또는 하나로만 만든 샴페인을 블랑드 누아라고 부르게 됩니다. 누아가 검정색이니 검정색으로 만든 하얀색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로제의 경우 반려 과정에서 적포도의 껍질을 넣어서 색을 붉게 만든 형태로 보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샴페인의 분류는 NV와 밀레짐이 있는데요. NV는 넌 빈티지의 약자로 다양한 숙성 연도의 샴페인을 블렌딩해서 내놓게 되는 형태고, 밀레짐은 같은 생산 연도의 원액을 블렌딩 없이 출시할 때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수확 연도가 적혀 있게 되죠. 다른 와인에서는 빈티지라고 부르는 걸 샴페인에서는 밀레짐이라고 부른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기본 정보 말씀드리고 다시 기내식으로 가볼게요. 계란으로 새우를 감싼 요거랑 샴페인이랑 같이 먹고 나니 에피타이저가 준비됩니다. 오리와 관자가 차갑게 나왔고요. 요것도 맛있게 먹어봅니다. 에바항공 기내식 서비스에서 놀라운 점은 이렇게 하나하나 서빙하고 치워주시고 다시 서빙해주신다는 점이에요. 요즘엔 비즈니스에서 트레이 하나에 에피타이저부터 디저트까지 한 번에 나오거나 메인 접시만 바꾸는 형식으로 간소화하고 있는데, 아직 에바항공은 제대로 된 코스 형식으로 저녁 식사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보르도 화이트도 한 잔 부탁해서 메인 요리를 즐겨봅니다. 요게 동파육 덮밥으로 부르게 되는데 정식 이름은 홍러우판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요번 메인 메뉴는 성공입니다. 식후에는 787편에도 말씀드렸던 우롱차를 요청했고요. 에바항공 타면 차 꼭 드세요.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꾸덕한 케이크와 과일로 식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차 한 잔과 샴페인을 추가로 요청해서 이제 좀 쉬어볼게요. 그 전에 화장실도 좀 가봅니다. 보잉 787과 동일하게 47114에 아쿠아 콜로니아 제품들이 비치되어 있었고요. 귀마개와 칫솔, 마우스워시도 있네요. 화장실은 앞쪽, 뒤쪽 모두 일반적인 형태였습니다. 다만 생화가 이렇게 꽂혀있던 게 인상적이었네요. 화장실을 다녀오니 어느새 하늘에 별이 떴습니다.
친구도 따로 요청드리지 않았는데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누워서 마저 헤어질 결심을 봅니다. 와, 정말 편했어요. 뒤쪽 구역이 3명 정도만 차 있어서 더 쾌적했던 것도 같아요. 한참 자고 일어났는데도 10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야식을 먹어야겠죠? 샴페인과 함께 비프 버거를 요청해봤습니다. 그리고 벅스킨이라는 대만 맥주를 요청했는데 요것도 괜찮더라고요. 그래도 전 대만에 가면 골드 메달을 선호합니다. 다음에 대만 편에서 대만 맥주도 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장거리 구간에는 단거리 구간에는 없는 헤넨시 엑소 꼬냑도 있어요. 요거도 비즈니스에서 쉽게 접하기 힘든 주류라 추천드립니다. 비프버거가 나왔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푸짐하더라고요. 케첩도 오뚜기 아니고 하인즈였고요. 감자는 아무래도 튀길 수가 없다 보니 조금 눅눅했지만 와, 이거 진짜 맛있더라고요. 과장 좀 못해서 인생 햄버거였어요. 이어서 요 파리 구간에만 제공되는 그랑시에크를 달래주는 사케 다사이도 한번 시켜봤어요. 구보타와 함께 면세점 양대사케 다사이인데요. 저 옆에 숫자는 도정률, 일본에서는 정미보합이라고 부르는 쌀을 깎아서 남겨둔 퍼센트를 말해요. 50%만 깎아도 사케에서 최고 등급인 준마이 다이긴조급이기 때문에 사실 이 이상은 크게 의미 없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무튼 요 다사이는 23까지 있는 것 같아요. 에바항공은 45를 줍니다. 커피도 한 잔 주문해서 마셔보고요. 시간이 워낙 안 가다 보니 에어쇼를 구경하는데 경로가 좀 신기해요. 요렇게 중국 산곡으로 안 가고 삥 돌아갑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정 넘어 출발한 비행기 뒤쪽으로 해가 따라와요. 저 뒤쪽으로 동이 트는 모습이 진짜 멋있더라고요. 새벽에 마시는 샴페인 한 잔. 이코노미 구역까지 산책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면서 16시간 비행을 버텨봅니다. 다시 메뉴에 있는 해물야채 볶음면을 시켜봤어요. 와, 해물이 정말 실하게 나오더라고요. 면은 그냥 그랬는데 해물만 쏙쏙 골라서 알차게 먹었습니다. 구름바다를 건너면서 해가 거의 따라왔고요. 이제까지 온 경로를 한번 살펴볼게요. 대만에서 유럽을 가려면 중국 상공 통과가 어려운가봐요. 그래서 보통 방콕을 경유해서 유럽으로 가는데 이번 파리행 비행기와 위넨, 밀라노, 비엔나 일부 노선은 에바항공에서 유럽으로 날리는 직항 노선이고요. 런던, 암스테르담, 비엔나 대부분 노선은 방콕을 경유해서 갑니다.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 16시간의 비행시간.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모르겠네요. 이제 터키 상공을 지나면서 아침 식사가 제공됩니다. 아침 식사는 돼지갈비를 넣은 국수를 시켰는데 이것도 진짜 맛있었어요. 그 사이 마신 술도 싹 해장이 되었고 반찬도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이번에 먹은 메뉴 모두 사전 주문 기내식이었어요. 어플을 통해 미리 예약해뒀습니다. 과일로 마무리를 하고 식후 샴페인, 모닝 샴페인, 제가 혼자 2병은 마신 것 같아요. 계속 요청해도 가져다 주십니다. 이렇게 기내 서비스가 끝이 났고요. 단거리와 달리 장거리 구간에선 에바항공의 그 유명한 기내 서비스를 긴 시간 한껏 느끼고 올 수 있었어요. 에바항공의 로얄 로렐 클래스는 퍼스트 클래스와 비즈니스 사이급이라고 썸네일에 어그로를 좀 끌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다른 항공사보다 한 급 높은 샴페인을 제공한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코로롱 전에는 크룩을 제공하는 항공사로 유명했었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브클리코에 라그랑담을 줬었어요. 조금은 급이 낮아진 지금도 다른 항공사보다는 급이 높은 샴페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식사 제공 시 트레이가 아닌 그릇을 하나하나 코스별로 커트러리와 함께 제공한다는 점이었어요. 이 부분도 대부분 항공사가 간소화하면서 한 번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졌음에도 아직 정식 코스 요리를 서비스하는 부분도 퍼스트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베딩 서비스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어메니티 역시 다른 항공사의 비즈니스 제공 어메니티보다 높은 수준이었고요. 지상에서의 서비스는 조금 아쉬웠지만 하늘에서만큼은 퍼스트가 생각나게 하는 에바항공 로얄 로렐 타이베이 파리 구간 리뷰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리뷰로 인사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케어라!